안녕하십니까. 한자박사 실전편 32권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글자는 이게 기릴육자의 생략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육자가 없더라도 이거는 기릴육자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뭐죠? 어진 사람이니 붙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나서 몸이 차츰차츰 살이 쪄간다 하는 데서 생긴 글자입니다. 사람이 점점 자라서 건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가득 찰 충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울 충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글자는 가득 차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로 확정된 글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뭐 충실하다 할 때 쓰이는 그런 글자입니다. 허실이 없지 아주 알찬 것을 충실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안을 때 우리가 충원이 하는 충원, 그죠? 부족한 인원을 채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충만하다 할 때 쓰이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물체가 좌우로 이렇게 차 있다 하는 데서 이게 찰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충실하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무튼 이 글자는 하나의 확정된 글자입니다. 앞뒤에 어떤 글자가 붙더라도 이 글자는 채울 충, 가득 찰 충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에 앞에 뭐가 붙었냐? 이렇게 쇠라는 세금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만들어서 화약을 가득 채워서 쏘는 것이 뭐냐? 총이다. 그래서 이 글자는 총자가 되는 글자입니다. 총을 뜻하는 글자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총기가 어떻다 할 때도 쓰이는 글자다. 총기다. 이 글자는 이걸 그릇기자를 씁니다. 총기가 어떻다 할 때 쓰이는 글자다. 총격이 어떻다. 총격 할 때 우리가 칠격자를 대충 배웠죠. 칠격 할 때 쓰이는 글자다. 그래서 총격이 그렇다. 권총 할 때는 주먹권자를 여러분께서 아직 안 배웠습니다. 하지만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써보고 지나가도록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똑같은 글자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부수자만 달라진 겁니다. 여기는 세금자가 왔는데 여기는 뭐죠? 실사가 왔다 하는 뜻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실이 이렇게 한 가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닥을 하나로 이렇게 엮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엮으니까 이게 합쳐지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1차적으로 합하다 그래서 합할통자입니다. 합할통. 그래서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밧줄을 만들어서 이렇게 끈다. 그래서 거느리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거느리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다. 그래, 거느릴 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합하다 할 때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통계 그렇습니다. 통계. 어떤 것을 합쳐서 계산을 낸다 하는 뜻이겠죠. 통계. 그 다음에 우리가 통치한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씁니다. 이거는 다스릴 치자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통일이 어떻다 할 때도 쓰이는 글자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통령 할 때도 이 자를 쓴다고 그랬죠. 대통령. 대자는 큰 대자에다가 통자는 그렇죠. 그때는 거느리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영자는 우리가 배웠던 글자죠. 거느릴 영, 수령령 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 할 때도 쓰인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통일이 어떻다, 혈통이 어떻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1차적으로 배우는 때 이걸 거느릴통만 아는데 합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자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큰 덕, 큰 덕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덕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거를 한번 풀어보면 어떤 글자로 형성된 글자냐면 이 글자는 발로 움직이는 동작, 행동을 뜻하는 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는 어떤 글자냐면은 고들직자입니다. 고들직.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뭐가 붙었어요? 마음식이 붙었죠? 그러면 이 글자가 다시 한번 쓰면 어떤 글자로 되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글자인데, 이 글자가, 눈목자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오는 글자도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어디서 배웠습니까? 이렇게 해서 배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가 바로 구물망자가 아니고 이제 눈목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거는 행실이니까 발로 움직이는 동작이니까 행실과 마음이 곧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뭐냐? 사람으로 지켜야 할 덕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1차적으로 큰 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덕덕자입니다. 덕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도덕이 어떻고 덕망이 어떻고 할 때 쓰이는 그런 글자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글자가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이 글자를 우리가 어떻게 무슨 말에 우리 말이 있을까 하는 것을 꼭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덕망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발할망자를 이렇게 씁니다. 덕망이 있다. 그 다음에 덕담을 한다. 그죠? 그럴 때는 말씀담을 써야 되겠죠? 말씀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덕이 후덕 그러십니다. 두덕은 덕과 행세를 후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터로 후자거든요. 그래서 후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크다는 뜻도 있고 덕을 뜻하는 글자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이렇게 해서 된 글자는 생략자입니다. 이렇게 된 글자는 생략자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글자는 크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큰 덕자의 생략자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냐? 귀자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죠? 귀자가 붙었고 밑에 있는 것은 이런 글자는 우뚝 솟을 정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귀를 크게 이제 펼쳐놓고 우뚜껑이 서서 그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이 글자는 들을 청자가 된 글자입니다. 듣는다. 그래서 들을 청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다. 그러면 듣는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청자의 우리말이 뭐가 있겠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청각 할 때는 뭐죠? 이건 보일 시자를 써야 되겠죠? 보고 듣는다.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어떤 걸 청문한다. 이것도 역시 들을 문자를 이렇게 쓰면은 청문 이렇게 돼서 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청력이 어떻다. 그죠? 듣는 힘을 청력이라고 그러죠. 어떤 걸 청취한다 할 때도 이건 들어서 가진다. 그래서 청취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글자가 있더라도 이거는 뜯어보면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글자는 어디서 왔느냐? 큰 덕, 덕덕자에서 온 글자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가 하나의 결정이 되면은 앞뒤에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이거는 듣는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뭐가 붙었냐? 지범자가 붙었다 한 뜻입니다. 이거는 무슨 글자냐? 관청청자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집에서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그 관청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관청청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관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겠냐? 그죠? 많죠. 군청도 있고, 시청도 있고, 많죠. 도청도 있고,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군청은 어떻게 쓰냐? 고울군자를 여러분께서 금방, 옛날에 배웠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자, 시청은 저자시자를 써야 되겠죠? 도자는, 그죠? 이거는 행정구도자입니다. 이럴 때는 이 글자는 길도자가 아니고 행정구도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청은 여러분께서 아직 안 배운 글자입니다만은 이 글자도 벼슬관자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들을청, 관청청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글자도 큰 덕자라든가 덕덕자를 모르면 이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 길이 없습니다. 교재에도 상세하게 써 있습니다만은 이 글자가 그렇게 만들어졌구나 하고 알고 이 글자를 써보면 평생 동안 잃어버리지 않지만은 그냥 마구잡이로 그려서 눈으로 보고 그려서 익히면은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머릿속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잊어버린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 글자는 밝을 형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밝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다. 밝을 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여기에 이제 불화가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덮을명자가 이렇게 붙었죠. 그러니까 천장 같은 곳에 불이 밖에 전등이 켜 있는 그런 형상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쪽자라고 합니다. 이 자체로서는 글자 구실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쪽자다 하고 칭합니다. 앞으로 이제 한자가 급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쪽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께서 유념해서 꼭 익혀주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이런 글자가 우리가 부수에서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불을 밝게 켜놓고 힘들어서 일을 한다. 그래서 이 글자는 일할 노자다 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이 어떻다든가 할 때 쓰이는 그런 글자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불로소득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그죠? 불로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노동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소자는 소득 이렇게 되는 글자죠. 불로소득. 노동할 때는 그죠? 이렇게 해서 움직일 동자를 쓴다. 그죠? 그럼 노동 이렇게 되겠죠. 이런 글자가 이제 우리가 부수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일할 노자다. 우리가 그 전에 배웠듯이 하나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는 여자가 손을 움직여서 열심히 일하는 종노자라고 씁니다. 이게 종노. 노비 노예할 때 쓰이는 글자다. 그래서 여기다 힘력을 넣으면은 이게 힘쓸 노자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 할 때 쓰이는 그런 글자다 하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불을 밝게 켜놓고 힘들어서 일하는 뜻이고 이거는 뭐죠? 종처럼 힘들어서 일을 한다는 데서 힘쓸 노자다.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부탁을 합니다. 다음에는 똑같은 글자입니다. 자, 이게 똑같은 글자에 밑에 뭐가 붙었냐? 나무목이 붙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뜻입니다. 자, 불꽃이 화려하게 휘황찬란하게 빛듯이 나무에 꽃이 화려하게 피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화려할 영 또는 영화로울 영, 화려하고 또 영화로우니까 이렇게 널리 있게 퍼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번영할 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화롭다 할 때에도 이 글자를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글자로서 글자가 무슨 글자가 있을까요? 영광할 때 쓰이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허영이 어떻다 할 때는 비로자라든가 빛나랄 영화롭다 할 때도 쓰이는 그런 글자지만은 빛나로 하자는 여러분이 안 배웠기 때문에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꼭 써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건 집을 뜻하는 글자고, 밑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는 궁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겹겹이 되어 있는, 궁을 뜻하는 글자다. 그래서 이 글자는 집궁자다. 집을, 궁을 뜻하는 글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궁 할 때 이 글자를 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에, 이렇게 된 글자에 밑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죠? 이 글자는 위에 진면자가 생략되는 직궁자입니다. 그래서 궁을 지려고 불을 밝게 켜놓고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설계를 어떻게 하며 이 모형을 어떻게 하며 또 이 높이를 어떻게 하며 하고 서로 머리 맞대고 연구한다, 토론한다는 데서 경영할령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글자가 경영한다, 우리가 많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업을 한다 할 때도 이 자를 씁니다. 그러면 영업할 때는 이 글자 일업자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뭘 운영을 한다 할 때는 그렇죠, 움직일 운자를 씁니다. 운영한다 할 때 쓰이는 글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영한다 할 때는 어떻게 쓸까? 그건 아직 여러분께서 안 배웠기 때문에 차차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농할 때 어떻게, 영농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농사를 경영함을 영농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다 농사농자 쓰면 이게 영농이다 하는 것을 금방 여러분께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경영할령 또는 무엇을 이렇게 짓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화살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화살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말하는 것이, 그죠? 내가 말하는 것이 화살 처럼 곱게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진정 내가 아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알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알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내가 아는 것이 이 화살처럼 곱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 내가 아는 것이다 하는 데서 이 글자가 알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식이라든가 어떤 지각이라든가 할 때 쓰이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걸 탐지한다. 탐지한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것을 살펴서 더듬어서 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지식, 그럼 뭐예요? 지각과 학식을 지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지각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배웠던 글자죠. 깨달을 각자죠. 자, 깨달을 각. 이런 글자들은 그 전에 이제 깨달을 각자입니다. 지각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지각이라는 맛은 어떤 것을 깨달았다, 알고 깨달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배웠던 사자성어에 뭐가 있어?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죠. 자, 그것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 글자는, 이럴 때는 이 글자가 따뜻할 원자가 아니고 이 글자는 익히다 뜻을 가지고 익힐 원자입니다. 익힐 원. 자, 옹고, 그러면 여기다 애고자를 써야 되겠죠? 옹고지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옛 것을 익혀서 그런 뜻입니다.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옛 것을 이렇게 연구하고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을 옹고지신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는 한번 결정됐기 때문에 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다. 근데 밑에 해일자가 붙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마치 햇빛이 내 머리 위로 싹 스쳐가듯이, 스쳐가는 어떤 지혜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지혜 지자로 바뀌죠. 여기서
지혜지 그렇습니다. 자, 알지자는 우리가 무슨 말일까? 지혜는 무슨 말이 있을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지 그렇습니다. 중지. 이거는 무리중자죠. 이런 말을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 좋습니다. 중지라는 건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중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걸 지략이 있다, 지혜와 깨가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도 대략약자를 읽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할 때는, 어떤 거냐면, 지덕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덕자 우리가 배웠으니까 한번 써볼까요? 그렇죠. 지덕체, 그래. 체자도 역시 알죠? 몸체자입니다. 그럼 이 지덕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교육의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배우고, 그 다음에 덕이죠. 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몸을 튼튼하게 한다 하는 데서, 생긴 글자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세 가지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지육, 지덕체다. 그러면 지혜를 익히고, 또는 뭡니까? 덕을 쌓고, 또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을 보고 지덕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범호자죠. 호랑이 호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호랑이 호자가 이게 없더라도, 이거는 범호자, 이게 밑에 게 없더라도, 이거는 범호자의 부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글자가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보면 이 글자가 돼지시자고 여기 칼도자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 글자가 어떤 글자를 만드냐면은 이런 글자를 만들죠. 자, 이렇게 돼서 만드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호랑이고 이건 돼지고 이건 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호랑이고 이건 돼지이고 이건 칼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다. 그럼 무슨입니까? 호랑이하고 돼지가 칼을 들고 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을 사람이 꾸몄다는 데서 이 글자가 연극극자가 된 글자입니다. 연극극. 또는 심하게 싸운다. 그래서 호랑이와 돼지가 칼을 들고 아주 몹시 심하게 싸운다. 그래서 심할 극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던 글자입니다. 근데 오늘 배울 글자는 어떤 글자냐면 이렇게 되는 글자입니다. 여기 여기까지는 똑같지만은, 그죠? 여기까지는 똑같다. 근데 여기에 돼지가 이렇게 붙었죠? 그 앞에 있는 글자가 손숫자가 딱 붙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이 호랑이가 이 돼지를 잡으려고 호랑이가 손이 없겠죠. 발톱을 내세우고 나무 뒤에서 숨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형태로서 된 글자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의지할 거 또는 근거 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다. 그래서 이 글자는 호랑이가 돼지를 잡으려고 발톱을 내세우고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그 근거지를 뜻하는 글자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근거,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로서 어떤 글자를 어떤 우리 어휘가 있을까? 우리가 거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점. 그죠? 거점이라는 말은 무슨입니까? 어떤 걸 차지하고 자리를 잡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활동의 어떤 근거지를 거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증거가 어떻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씁니다. 그러면 증거는 어떻게 쓰냐? 그죠? 증명할 증자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증명할 증자를 쓰면은, 증거가 어떻다 하는 때 쓰이는 그런 글자다. 선생님이 이외에 이 연극극자하고, 우리가 근거극자하고 구분을 해 주냐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께서 좀 더 빨리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 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근거할 거 또는 의지할 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자 박사 실전편 32권을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